통일은 과연 필요한가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오늘 한번 논의를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통일을 해야 하는 이유는 이 민족사적 당위성에서부터 공리적인 어떤 이유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러나 오늘날의 이 세계화 다문화 추세를 감안할 때 이 과거와 같은 민족이나 이 당위 중심의 어떤 논의를 넘어서는 통일의 필요성 담론이 요구가 되고 있죠. 통일은 비단 민족의 수건이나 당위일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문제로서 남북 주민 모두가 지금보다 더 평화롭고 풍요로운 환경 속에서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고 공동 번영의 삶을 누리기 위해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분단이 장기화되면서 많은 국민들은 이 분단의 고통과 폐해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거나 통일 문제에 대해 무관심을 보이기도 하는 것이 또 현실입니다. 또한 적지 않은 많은 국민들이 통일에 대한 기대보다는 통일 과정에서 예상되는 경제적 부담과 사회 혼란 등을 우려하면서 심지어 통일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이 통일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긍정적이지만 남북한 이질화나 경제적 격차 등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하면서 통일 과정에서의 사회적인 혼란, 경제적 손실 등의 영향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우려를 표명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통일의 필요성을 여러 가지 차원에서 구분해서 우리가 한번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 이 통일의 필요성 첫 번째는 역사적 차원에서 볼 때 통일은 남북이 공유하고 있는 역사와 문화의 회복과 미래의 지향적 개성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이죠. 남북한 주민은 한민족이라는 정체성을 기초로 하나의 민족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왔습니다. 우리 민족은 동일한 언어와 문화, 혈통을 가지고 있고요. 또 수많은 국난을 겪으면서도 이 공동체 의식을 갖고 단결해서 통일국가를 발전시켜온 공통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70년 분단으로 인해서 민족 간 대결과 갈등은 오랜 기간 같은 민족으로 간직해왔던 공통의 민족 정체성을 크게 훼손시키고 말았죠. 그렇기 때문에 분단으로 인해서 굴절된 역사를 바로잡고 민족의 역량을 극대화하는 새로운 민족 공동체를 건설하기 위해서 통일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지리적 차원에서 볼 때 통일은 한반도 구성원 모두의 삶의 공간을 확대하고 더 큰 자유와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필요한 것이죠. 분단은 남북 주민들의 왕래를 제한했을 뿐만 아니고요. 생각과 감정 그리고 행동의 측면에 있어서 커다란 제약을 가져왔었죠. 더 많은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안해 온 것입니다. 통일은 이 섬나라에 갇혀 있는 우리의 섬나라에 갇혀 있는 우리의 사고와 감정 행위를 대륙과 해양 쪽으로 확장해 나갈 수 있고요. 또 우리에게 더 큰 자유와 더 넓은 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세 번째로 이 개인적 차원에서 볼 때 통일은 남북으로 갈라진 이산 가족의 고통을 해소하고 남북 간에 자유롭게 오가며 살 수 있는 이런 다양한 어떤 선택의 기회를 부여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통일은 남북 구성원 모두에게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롭고 평화로운 삶을 향유할 수 있게 해주고요. 자유와 복지,
인간의 존엄과 가치, 인권 존중이라는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해 줄 것입니다. 자, 분단은 우리에게 막대한 분단 비용과 역량의 소모를 가져왔고요. 많은 기회비용을 지불하게 했습니다. 군사 분계선으로 나뉘어 대치된 상태에 놓이면서 접경 지역의 개발이 제한되어 왔고요. 또 남북 관계가 경색되거나 북한에 도발이 있을 때마다 국민들의 불안감은 늘어날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남북 대결 구도가 해소되고 한반도가 통일이 되면 평화가 정착되면서 한반도의 모든 구성원들은 이 다양한 편익을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통일로 인해 우리 경제는 새롭게 도약할 수 있고요. 남북 주민 모두가 일상 속에서 통일로 인한 번영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열릴 것입니다. 자, 네 번째로 이 사회 경제적 차원에서 볼 때 통일은 우리 사회의 성숙한 발전을 가능하게 하고요. 국가 공동체의 발전과 국제적 위상 제고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한반도의 분단과 6.25 전쟁은 수많은 인명 피해와 국토의 손실을 가져왔고요. 오늘날까지도 국민들의 삶 속에서 전쟁의 공포를 일상화해 왔었죠. 분단은 우리의 행위와 이 생각마저도 전쟁의 공포를 일상해 왔고요. 분단은 우리의 행위와 이 사고마저도 부자연스럽게 만들었죠. 그리고 통일 문제를 둘러싼 내적 갈등은 우리 사회의 발전과 성숙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분단은 소모적인 경쟁과 대결로 인해 많은 자원을 낭비시킬 뿐만 아니라 구성원의 고통과 손실 등 상당한 비용까지 유발시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분단에 따른 불안정성을 극복하고 소모적인 자원의 낭비를 막고 사회적 비용을 절감시켜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통일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통일로 인한 안보 위협의 해소는 국가 신용 등급과 국가 브랜드 가치를 높여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통일은 한반도 전체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가져오고요. 새로운 시장을 확보함으로써 더 큰 경제적 성장을 기대할 수 있게 해줍니다. 통일은 1차적으로 국토 면적의 확장과 인구 증가로 인한 내수시장 확대를 가져올 수가 있고요. 남북 경제권의 결합은 남북이 공동으로 누릴 수 있는 공동 번영의 기회를 가져올 것이고요. 이러한 것들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 전체의 성장 동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한반도가 태평양과 유라시아를 연결하는 물류와 교통의 중심 지역으로 부상하기 위해서라도 통일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독일 통일의 교훈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하도록 하죠. 우리가 추구하는 통일은 이 자유롭고 민주적인 절차와 방식에 의해서 평화적으로 이루어져야 하죠. 그리고 남북한 모든 주민이 자유롭고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통일 미래를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2020년 통일 30주년을 맞는 독일의 평화적인 통일 과정과 사회 통합을 위한 노력을 살펴보고 또 한반도에서의 시사점을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자, 독일은 동독이 자체적으로 이 서독 체제로의 편입을 결정을 하고요. 서독이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평화적으로 통일을 이룩한 사례에 속합니다. 독일의 통일은 서독 정부의 일관되고 꾸준한 통일 노력, 그리고 교류와 협력을 통한 동독의 변화,
집단 안보 체제를 통한 안보 불안 요소의 제거, 세계적 냉전 체제의 붕괴 등 통일 환경의 변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함으로써 가능을 했었죠. 1980년대 후반 이 동구권의 개혁 움직임 속에서 동독 주민들은 개혁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고요. 이러한 시위는 1989년 11월 9일에 동서분단의 상징이었던 베를린 장벽 붕괴로 이어졌었던 것입니다. 이후 90년 3월 동독에서는 역사적인 자유총선거를 통해서 선출된 드메지어의 연립정부가 서독의 콜 정부와 신속한 통일 협상을 전개를 했죠. 동서등의 통일조약에서는 동독 지역의 서독의 법 체계를 확대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동독이 서독의 기본법을 준수하기로 합의하면서 통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로써 동서독은 1990년 10월 3일 공식적으로 통일을 이루게 되었던 것이죠. 자, 독일 통일에는 교류와 협력이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서독의 이 브란트 총리는 1969년 동방정책을 추진하면서 동독과의 교류 협력을 적극 추진해 나갔는데요. 이 정책은 신기능주의를 토대로 해서 적극적으로 통합을 촉진하는 정책이었습니다. 브란트의 동방정책이 실시되면서 동서독은 72년에 동서독 기본조약을 체결했고요. 적극적 포용 정책을 통해 이 동서독 간 교류 협력이 활성화되었던 것입니다. 서독이 적극적으로 포용 정책을 추진할 수 있었던 배경으로는요, 경제발전과 안보 환경,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서독은 이 높은 경제발전 수준에 대한 자신감을 지니고 있었고요. 북대서양 조약기구 국제상 조약기구 등 이 집단 안보 체제의 확립으로 안보 불안 요소가 감소하면서 동독에 대한 포용 정책을 지속했습니다. 75년에는 유럽 안보 협력 회의가 개최가 되고 헬싱키 의정서가 채택되면서 참가국의 주권과 영토 존중, 상호간 경제, 과학, 기술, 환경 분야 협력 그리고 인권 보호에 합의를 했었죠. 그리고 또한 서독은 동독이 소련의 승인 없이 서독의 정책을 수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소련과의 관계 정상화와 동구권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외교적인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였습니다. 독일이 통일을 이룰 수 있었던 결정적 계기는 제2차 세계대전 후 독일을 분할 점령했던 미국, 소련, 영국, 프랑스의 동의를 끌어낼 수 있었기 때문인데요. 미국을 제외한 성전국들은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순간에도 통일 독일의 국제적 위상 강화를 경계하면서 독일의 통일에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서독은 독일 통일에 찬성하고 있던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면서 점차 다른 국가들을 설득해 나갔었죠. 자, 이런 노력을 바탕으로 1990년 9월에 개최된 2+4 회담에서 동서독과 승전 4개국 외상은 이 동일 문제의 최종 해결에 관한 조약에 합의를 했었고요. 이로써 독일 통일에 대한 국제적 장애가 완전히 제거가 되었습니다. 독일의 통일에 있어서는 서독 정치 교육의 역할을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서독은 정치 교육을 통해서 민주주의 체제의 우수성에 대한 인식을 공고히 하였고요. 시민들의 관심을 독일 중심에서 유럽의 평화와 안보 등 국제 차원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또한 서독의 정치 교육은 동독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고 통일 의식을 고취함으로써 독일 통일의 내적 기반을 축적해 나갔던 것이죠. 결국 서독의 정치 교육은 이 국제 환경 변화라는 결정적 시기에 통일을 성취할 수 있었던 중대한 역할을 하였던 것입니다.
자, 독일은 통일 후에 여러 가지 시행착오와 갈등을 겪기도 했습니다. 이 독일 통합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들로는 이 불법 행위 청산 작업, 재산권 문제, 동독 경제를 재건하기 위한 통일 비용 문제 등 동서독 주민 간 갈등 등을 비롯해서 다양하게 표출이 되었었죠.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은 연방정부의 노력에 의해서 통합 과정에서 점차 해소되어 나갔고요. 통일 후에 동독 지역의 경제는 실질 국내 총생산이 매년 7 내지 9% 정도 성장을 했습니다. 통일 초기에는 서독으로부터의 재정 이전을 통해 동독의 경제 발전이 이루어졌지만 점차 동독의 경제가 자생력을 찾아가면서 서독의 재정 이전이 감소했고 통일 비용 문제 역시 해결되어 나갔던 것이죠. 오늘날 통일 독일은 경제 규모가 확대되고 국가적 위상이 높아지면서 유럽 연합에서도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편 독일의 통일은 사회 통합이 매우 중요한 과제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해 주었습니다. 통일이 이루어지던 순간에는 우리는 하나의 독일이라는 동류의식이 지배적이었지만 통합이 진척되면서 동서독 주민 간 편견과 차별의식이 드러나고 갈등이 생겨났죠. 그러나 동독 지역 경제가 점차 활성화되고 동독 출신의 정치인이 총리가 되는 등 이 정치 경제에 적인 안정이 확대가 되면서 동서독 주민 간 마음의 벽도 점차 사라져 갔습니다. 또한 동독의 내적 통합에 있어서는 인간 존중의 가치와 사회적 유대감을 강화시키려는 이 다양한 사회단체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특히 이 연방정치교육센터가 독일의 분단, 통일, 역사라는 복합적 주제로 실시한 이 정치 교육은 동서독 주민 간의 갈등을 완화시키는데 아주 상당한 역할을 했었죠. 자, 독일 통일의 과정을 통해서 한반도 통일의 교훈과 시사점을 우리가 몇 가지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남북한 통일은 이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독일 통일의 사례에서 서독이 동독에 대한 교류와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북대서양 조약기구와 유럽 안보협력회의를 통해서 안보 불안이 상당히 해소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남북한 통일도 이러한 독일의 역사적 교훈을 발판으로 해서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독일 통일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과 시사점은요. 평화적인 교류, 협력과 통일이 가져올 수 있는 평화경제의 미래상을 우리가 인식을 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한반도 역시 남북 간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함으로써 남북 격차를 감소시키고 평화와 번영의 미래상을 구축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평화 통일을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를 함양하고 통일을 향한 국민적 합의 기반을 구축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서독이 정치 교육을 통해서 독일 문제를 해결하고 즉 통일을 달성할 수 있었듯이 우리도 평화 통일 교육을 활성화하고 내실화하면서 통일과 사회 통합을 이루기 위한 내적 정신적 기반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한반도 통일에 대한 주변 국가의 지지 획득이 중요함을 인식해야 하고요. 통일의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 주변 국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독일이 주변 국가들의 안보 위협이 되기보다는 유럽 전체의 평화와 번영을 촉진시킬 수 있을 것임을 설득하는 데 성공을 함으로써 통일을 성취할 수 있었죠. 우리도
남북한 통일이 남북한 통일의 우호적인 국제 환경을 조성해 나가기 위한 이런 외교적인 노력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통일의 의미와 또 통일의 필요성, 독일 통일의 교훈을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내용을 정리하자면, 자, 역사적 차원에서 볼 때 이 통일은 남북이 공유하고 있는 역사와 문화의 회복과 미래의 지향적 개성이라는 측면에서 통일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리적 차원에서 볼 때 통일은 한반도 구성원 모두의 삶의 공간을 확대하고 더 큰 자유와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고요. 개인적 차원에서 볼 때 통일은 남북으로 갈라진 이산가족의 고통을 해소하고 남북 간에 자유롭게 오가며 살 수 있는 등 다양한 선택의 기회를 부여해 줄 수 있고요. 사회경제적 차원에서 볼 때 통일은 우리 사회의 성숙한 발전을 가능하게 하고요. 국가 공동체의 발전과 국제적 위상을 제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독일 통일의 교훈을 보자면요. 독일 통일이 가능했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먼저 서독 정부의 일관되고 꾸준한 통일 노력이 있었고요. 또 교류와 협력을 통한 동독의 실질적인 변화가 뒤따랐다는 점, 그리고 집단 안보 체제를 통한 안보 불안 요소가 제거되었다는 점, 그리고 냉전 체제의 붕괴 등 이런 국제적 환경의 변화가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다는 점, 이런 내용들이 독일 통일을 가능하게 했던 이유들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 독일 통일의 가장 결정적인 계기는 제2차 세계대전 후 독일을 분할 점령했던 미국, 소련, 영국, 프랑스의 동의를 끌어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오타가 좀 났는데요. 프랑스의 동의를 끌어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독일 통일은 뭐 그렇게 순탄하게만 진행되었던 것은 아니죠. 통일 후에 여러 가지 시행착오와 또 갈등이 있었죠. 우선 동독 경제 재건을 위한 통일 비용 문제가 여러 가지 사회적 갈등을 일으켰고요. 또 동서독 간 주민 간들 간의 어떤 이념과 또 사회적인 어떤 문화 이런 차이로 인해서 주민 간의 갈등이 있었고요. 또 불법 행위 청산 작업과 지적 재산권 문제 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 차가 있어서 사회적 혼란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 독일 통일은 사회 통합이 매우 중요한 과제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해준 그런 계기가 되었었죠. 그러나 이러한 모든 어려움을 동독과 서독은 극복하고 오늘날에 부강한 통일된 독일을 만들어 갔던 것이죠. 자, 독일 통일이 주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시사점을 살펴보자면요. 우선 이 남북한 통일은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독일 통일의 과정에서도 이 평화적인 방법으로 통일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상기할 때 우리에게서도 상당한 시사점을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평화적인 교류 협력과 통일을 가져올 수 있는 평화 경제의 이 미래상을 인식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평화 통일을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를 함양을 하고 통일을 향한 국민적 합의 기반을 구축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반도 통일에 대한 주변 국가의 지지 획득이 중요함을 인식하고 통일에 대한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주변 국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독일 통일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한반도 통일의 어떤 시사점과 교훈을 얻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독일 통일의 사례에서 우리가 보면 이 서독이 이 동독에 대한 교류와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요. 북대서양 조약기구와 유럽 안보협력회의를 통해서 안보 불안이 상당 부분 해소되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여러 가지 안보 불안을 먼저 해소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이 평화적인 교류 협력과 이 통일이 가져올 수 있는 이 평화경제의 이 미래상을 우리가 인식하고 준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이죠. 한반도 역시 우리가 남북 간 교류 협력을 활성화함으로 인해 가지고 남북 격차를 감소시키고 또 평화와 번영의 미래상을 구축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의지가 중요하죠. 국민적인 합의, 국민적인 의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서독 같은 경우에는 이 정치 교육을 통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했는데요. 우리도 이 통일 교육과 사회 통합을 위한 교육, 이런 어떤 내적 정신적 기반 강화를 위해서는 이런 통일 교육과 사회 통합을 위한 이런 번국민적인 어떤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주변국의 지지 없이는 통일을 이루어내기가 쉽지가 않겠죠. 독일의 통일 사례에서도 우리가 보았듯이 이 주변국의 나라들은 하나의 강한 한반도를 원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인식을 독일 통일 과정에서 서독이 미국과의 협력을 통해서 서독의 통합이 오히려 범세계적으로 또 전성국 4개국의 국익에 유리하고 도움이 된다는 인식을 시켜줌으로써 독일 통일에 미국이 앞장서고 또 전성 4개국이 앞장설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마찬가지로 남북한 간의 통일이 주변국의 어떤 위협의 요소가 아닌 주변국의 국익에 보탬이 되는 요소라는 것을 우리가 설득하고 또 외교적인 어떤 협력을 통해서 이러한 인식을 바꿔주는 그런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 한반도의 통일 문제는 우리 민족의 문제이자 국제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주변국의 절대적인 지지와 협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이 주변국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면서 한 땀 한 땀 통일의 길로 나아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